안녕하십니까, 고알라입니다. 조금 오늘 포멀하게 입어봤습니다. 16년 된 옷인데 이거 버리려고 서랍에 넣어놨던 거거든요. 근데 이게 써먹는 날이 오네요. 지금 살이 찌고 막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라인도 안 나오네요, 그죠? 오늘 제가 또 이렇게 포멀하게 입은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영상 보여드릴 건데 그 영상 보시면은 또 감이 조금 오실 겁니다. 오늘 썸네일 보셨다시피 앞으로 저희가 파이가 잘 될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어떤 그런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금액 얘기는 안 할게요. 또 금액이 얼마나 커지는지에 대해서는 뭐 상상하기에 달렸으니까, 개인적인 거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보시면은 제가 왜 이렇게 김치국물 드링커로 또 나왔는지, 굳이 이렇게 포멀하게 입고 나와가지고 또 뭘 보여주려고 이러는지 조금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 구독, 좋아요, 알림 감동입니다. 너무 행복해요. 눌러주셔가지고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람 요거 누르세요. 요거. 자, 일단 먼저 영상 바로 보고 가시죠. Let's go. 빅브라딜이랍니다. 발음 진짜. 요트입니다. 보트 아니고 야트입니다. 영어로 야트. 저게요, 가격부터 바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까불지 말고 이제 바로 말씀드릴게요. 70억입니다. 저게 한국 돈으로 환산했을 때 70억 정도 합니다. 자, 1년 내에 제가 1000만 원 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봅시다. 3년 내에 1000만 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으시는 분 지금 많으시죠? 자, 10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3000개면은 무려 300억입니다. 자, 300억이라는 이 큰 돈이 생겼을 때 과연 그렇게 큰 금액을 관리를 안 해보셨던 분들이, 세금 문제도 물론 나중에 또 한번 또 짚어드릴 거예요. 2년 전에 짚어드렸지만 세금 중요하거든요. 이게 돈이 40% 50%가 날아가는 부분이라 그렇게 큰 자금이 생기면은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좀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한국에만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정말 돈이 돈을 낳는 시스템이 많아요. 호주에는. 한국도 물론 있겠지만
한국은 많이 좀 복잡하고요. 경쟁을 해야 되고요. 그죠? 근데 호주는 많아요. 쉬워요. 그래서 요 주제를 한번 다뤄드리는 게 저처럼 김치국물 드링커 분들이 보기에는 이거 괜찮은데 이거? 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요게 시작입니다. 요것도 제가 몇 부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왜냐면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오늘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빨리 말씀드려야 돼요. 얘기 드릴 게 너무 많아요. 호주의 진짜 이 빅 리치들은 돈을 어떻게 버는지. 자, 저런 요트, 일단 요트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 요트를 구입을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몇백억이라는 그런 큰 자금이 생기면은. 근데 저거를 70억이라고 그래가지고 70억 다 현금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한국은 그렇게 사는 게 훨씬 이익일지는 몰라도 호주는 은행을 이용을 해서 사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은 호주는 어떤 세법이 있냐면은 70억짜리 요트를 50%만 캐시를 주고 50%를 빌려서 사게 되면은 벌어지는 금액에서 그 이자를 갚아 나가야 되겠죠. 그 이자를 갚는 금액을 세금을 절세를 해줍니다. 정부에서. 아, 너는 큰 비즈니스맨인데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데다가 이자까지 내고 나면 너 남는 게 없구나. 너 비즈니스가 유지가 안 되겠구나. 왜냐면 경제를 돌리고 살리는데 어떤 큰 취지를 둡니다. 세법이. 그래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너 이자 내는 부분, 그 부분은 거기에서 뭐 18%, 거기에서 몇십 프로까지 절세를 해줍니다. 정부가. 그런 법이 있어요.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50%만 돈을 가지고 배를 사고 50% 은행 돈을 빌려서 하는 게 이익이에요.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하나 팁이죠. 그러면 나머지 투자금 35억이 남은 걸 또 다른 데 투자를 한다든지 배를 두 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저 배를 사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요게 관건이죠. 자, 바로 다음 영상 또 갑니다. Let's go.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 아, 근데 이거, 김시황. 난리 났네. 김시황 건데. 부산 사투리입니다, 똑같은. 야, 난리가 났습니다. 저게 뭐냐면, 선상 웨딩을 하는 겁니다. 호주는 선상 웨딩을 많이 해요, 아주.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그런 웨딩을 많이 선호하거든요. 자, 그럼 과연 저 배를 빌려서 얼마나 돈을 지불을 해야 탈 수가 있느냐? 물론, 탈 수 있는, 탑승할 수 있는 정원은 정해져 있지만 몇십 명까지 탑승이 가능합니다. 배를 4시간 간격으로 보통 빌려주거든요. 여기서 대여를 해주는 말이죠. 렌탈업입니다. 렌탈업. 4시간 빌려주는데 이 비수기 때 말고 성수기 때 있잖아요. 특히 시드니에 파이어워크 하는 1월 1일 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불꽃놀이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워요. 저도 2번 가봤는데 뭐 3번, 4번 갈 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치여 죽어요. 제가 시드니에 있을 때 운이 좋게도 제 아는 지인분이 여차여차해서 그것도 직접 배를 부킹했던 게 아니고 또 직장 동료가 이미 예약을 해놨는데 왜냐면 그거는 뭐 거의 1, 2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거든요. 예약을 했는데 그날 더 중요한 일이 생겨가지고 좀 싸게 이렇게 좀 부킹을 넘겼다 해가지고 그때 운 좋게 10몇 명 정도 같이 배를 탔었는데 그때 그 배가 저 정도 규모는 아닙니다. 저 정도 규모는 아니고 나쁘지 않았는데 와 럭셔리 이런 배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2시간 탔던 걸로 같아요. 그때는 뭐 완전 성수기니까 2시간 간격을 끊어서 또 렌탈을 해주나 봐요. 그래서 2시간 탔는데 그때 저 기억으로 정확한 가격은 기억은 안 나는데 7천 몇백 불인가 뭐 6천 몇백 불인가 줬던 것 같아요. 놀랬죠 그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정원이 뭐 20명인가 그런데 10명밖에 안 됐지만 20명 다 채웠더라면 뭐 1인당 걷어서 내면 20, 30만 원씩 예를 들어 내가지고 탈 수 있다? 괜찮네?
오, 이거 비즈니스 하는 사람은 돈 정말 쉽게 벌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 이번에 요트. 제가 집 보여드리고, 요트도 보여드리고, 이제 캐러반도 보여드릴 거예요. 다 보여드릴 건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뭐,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호주는 좀 많이 흔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보여드리면은 생각보다 이제, 뭐 여기는 제가 좀 비싼 럭셔리한 70억짜리. 물론 더 비싼 것도 있습니다. 300억짜리 이런 거. 그런 요트도 있지만, 그냥 좀 중산층이다 하면은 저 정도급은 아니더라도 요트 많이 타고 다녀요. 여기 뭐 20억짜리, 10억짜리 이런 요트도 정말 탈만하고 멋진 거 많아요. 좀 연식이 오래돼서 그렇지. 근데 또 그 나름대로도 클래식하게 또 그런 느낌이, 빈티지하게 그런 느낌이 있는 요트가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 정도 해요. 그러면 자, 그럼 지금 보여줬던 이 70억짜리 배, 이거를 렌탈을 하면 과연 얼마를 지불해야 될 것이냐. 시간당 3,500불입니다. 1,000원 잡아서 계산해 드릴게요. 350만 원입니다. 시간당. 뭐 저기 30명이 타든 40명이 타든 상관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분할해서 돈을 내면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죠? 합리적이에요. 아주. 그죠? 와, 1인당 생각하면 내가 혼자 저 배를 빌린다 그러면 시간당 350만 원? 와, 4시간 타면 1,400만 원이에요. 근데 40명, 50명 타버리면요. 개인당 20만 원, 30만 원씩만 내면 돼요. 요렇게 합리적으로 운행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저 배가 4시간 빌려줘서 14,000불을 법니다. 1,400만 원인데 하루에 4시간만 빌려주겠습니까? 뭐 잠깐 청소하고 또 그 다음 손님, 그 다음 손님. 밤에도 많이 타거든요. 야간에 파티한다고. 저 파티도 많이 하고요. 웨딩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특별한 날, 예를 들어 부모님이 조금 중산층 분들은 부모님 뭐 생신 뭐 크게 하실 때라든지. 그래서 저런 배를 많이 빌립니다. 호주는 요트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바다도 많고 하니까, 이쁜 곳도 많고 하니까 많은데, 저 요트 렌탈업을 계산을 해봤죠. 4시간에 1,400만 원. 하루에 3번 정도 돌아간다고 봅시다. 얼마입니까? 4,200만 원입니까? 하루에 4,200만 원이에요. 은행 이자 주고, 뭐 세금 내고, 뭐 그 업체, 그 에이전시에다가 또 수수료 주고 뭐 한다고 쳐요. 물론 매일 그렇게 4,200만 원이 되지 않겠죠. 그냥 넉넉자가 3,000만 원이라 치고요. 주말에는 더 비쌀 거예요, 아마. 하루에 3,000만 원인데 1년이면 얼마입니까? 100억입니까? 100억? 거의 100억이 넘어가죠. 그러면은 여기서 35억을 투자를 해서 저 배를 샀는데 100억을 남겨먹는다라고 개념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가 300억이 있는데 35억이랑 뭐 이것저것 옵션 뭐 해가지고 한 50억 들였다고 쳐요. 50억 들여서 1년 기다렸더니 뭐 세금 낼 거 내고 다 내고도 저 배가 그냥 내 거예요. 돈이 돈을 낳아요. 이 개념 이해가시나요? 1년만 하시고 접어도 돼요. 그럼 저 요것도 내 거예요. 요렇게 돈을 번단 말이에요. 요거는 아주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주 하나의 예입니다. 그리고 저 선상에서 파티하면서 우리나라처럼 그냥 먹고 놀자 잔치가 아니라 파티를 하는데 파티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저런 요트에서, 어마어마한 요트에서 파티를 하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이렇게 포멀하게 딱 차려입고, 파티 주제가 있습니다. 파티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드레스 코드도 줘요. 직접 홍보를 합니다. 드레스 코드. 이번에는 뭐 화이트, 뭐 이번에는 뭐 가면, 뭐 이번에는 뭐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드레스 코드까지 줍니다. 그리고 BYO라 그래가지고, Bring Your Own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마시는 술, 너가 먹는 음식 가져와서 한다. 원체 여기는 문화가 다양하고, 인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비건들이 많잖아요. 베지테리언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음식을 마음대로 줄 수도 없고요. 그리고 알러지에 대해서 엄청나게 서양 사람들은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땅콩이 들어갔다든지 이런 부분 잘못 먹어서 만약에 손님이 탈이 났다. 엄청나게 큰 이슈가 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럼 BYO, Bring Your Own 이걸 많이 합니다. 어쨌든 그런 파티를 하면서 주선한 사람이 정보통이죠. 그러면은 얘네들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 배를 타고 파티를 하면서 조금 금전적으로 중산층 이상 되거나 투자자들이나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끼리 이제 프라이빗하게 연락을 해서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처럼 뭐 유교 문화라서 처음에 막 겸손하게 막 이렇게 자기 자신을 조금 뭐 낮추고 숨긴다든지 그러지 않고요. 뭐 서양 스타일 아시잖아요. 바로 아웃고잉이잖아요. I'm blah blah blah. Hi, how are you? 이렇게 만나서 어떤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냐. 그 선상에서 비즈니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정보망이 회사, 무너져가는 회사. 하지만 상당히 경쟁력 있고 좋은 회사인데 자금력이 부족해서 무너져가는 회사라든지 어떤 사고에 의해서 그것도 결론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회사. 이런 회사를 3, 4명에서 모아가지고 2, 30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인수를 해요. 상장되지 않은 회사를 상장시켜서 주식으로 돈을 번다든지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회사를 되팔아가지고 부가가치를 올린 아니면 죽어가는 회사를 살려가지고 회사를 판매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을 나눠 가지거든요. 변호사 끼고 같이 계약을 딱 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돈이 2, 30억 정도 투자해가지고 거의 100% 정도 수익률을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1, 2년 만에. 말이 100%죠. 20억, 30억 투자해서 1, 2년 만에 2, 30억을 번단 말이에요. 이런 비즈니스가 있단 말입니다, 호주는. 한국도 물론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뭐 부자들을 그렇게 많이 만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런 파티를 가봤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슈퍼리치들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슈퍼리치도 있습니다. 슈퍼리치들은 좋은 게 뭐냐면요. 한국이랑 다른 게 호주는 길에서 마주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뭐 강남에 가야 되고, 강남 뭐 좋은 레스토랑, 자기가 조금 뭐 재력이 된다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 가서 식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마주칠 수도 있잖아요. 여기 마주칠 일이 없어요. 배 타고 놀아. 진짜 슈퍼리치들은 배 타고 놉니다. 바다 위에서 몇 박 며칠씩 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마주칠 일이 없다. 과거 비트코인이 1달러도 되지 않던 시절 자신의 전 재산을 비트코인에 투자했던 남성의 근황이 공개됐습니다. 일명 비트코인 전도사로 불렸던 미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사업가 다빈치 제레미는 현지 시각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짧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모니터 앞에 놓인 작은 LED 판에는 7만 1,147달러, 한화 약 9,712만 원이라는 숫자가 띄어져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선을 넘은 시점에 제레미가 직접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비트코인 초기 투자자 중 한 명인 제레미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비트코인 구매를 독려하는 영상을 올리며 비트코인 전도사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제발 로또 살 돈으로 비트코인을 사라, 단돈 1달러라도 괜찮다며 10년 뒤 당신은 백만장자가 될 수도 있다고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가 투자한 정확한 금액은 알려진 바 없으나 사업가였던 제레미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만큼 막대한 이익을 거뒀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난해 8월 영국 메트로 등 외신에 따르면 제레미는 개인 비행기와 요트 등을 타고 여행을 즐겨 다니는 등 부유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